네, 여야 대선 레이스 가족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후보들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게임산업협회 관련돼서 YTN이 이게 특종 단독 보도를 한 이후에 계속 그 전에도 이제 제기됐던 허위 이력 논란이 한꺼번에 이제 다 쏟아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거기에 써있던 학력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사실과 달랐고, 예. 또 경력 부분도 수상 부분도 다 조금씩 과장되거나 없는 사실이 본인의 것으로 둔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죠. 그 팩트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력이나 경력서에,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수원대나 안양대학에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내용은 이랬는데 실제 어떤 받은 학위랄지 받은 이수 과정이랄지 이런 것은 또 이랬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글쎄, 너무 많아서 언론에서 표로 정리를 하시던데. 예. 주로 이제 그 교사 경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그 교사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 교생 실습을 실제 교사 근무한 것으로 부풀렸다거나 광남중 교생 실습. 예. 그랬었죠. 그다음에 각종 이제 미술 대회의 수상 경력 같은 것들이 회사가 받은 건데 본인의 것으로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받은 건데 본인의 것으로 했다거나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시 경력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좀 나왔던 삼성미술관이 있었느냐. 그렇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분당 삼성플라자였다. 그럼 삼성플라자에서는 진짜로 전시를 했느냐. 예. 제목이 다른 전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고. 예. 뭔가 하여튼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NYU 뉴욕 대학에서 뭔가 연수를 받았다 했는데 그것이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그 6개월짜리 과정 중에 또 그 일부 프로그램이었다. 예. 또 뭐 5일이냐 3일이냐 뭐 일주일이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정리된 걸 보면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정부 지원 BK21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로 돼 있는데 BK21의 사업 참여 사실이 없다. 이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광남중 근무라고 돼 있는데 광남중에서는 사실은 교생 실습을 했다. 네. 대도초 근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실기 강사였다. 한림대 출강인데 한림 성심대 출강이었다. 네. 영락고 근무인데 영락여상 미술 강사였다. 그 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였는데 이거는 후보 쪽에서는 일단 그 관훈클럽 나와서도 그렇고 뭐 있다 근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관련자분들은 전부 다 그런 자리는 없었고 본 적도 없고.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비슷한 사안들이 사실은 정경심 교수랄지 과거에 신정아 씨 관련해서도 이 논란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법원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일단 딱 떨어지는 사례는 그 윤석열 씨 본인이 기소했던 신정아 씨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두 분이 다 공익 미술계에서 그 경력을 쌓았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학력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 다 의문이 있었고, 이제 지금 박사학위 논문 뭐 이런 것들도 한쪽은 아예 예일대에 다닌 적이 없었는데 박사학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쪽은 그 논문 자체가 도저히 이게 그 박사 논문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학위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경심 교수 사례를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그 일종의 죄질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벌어진 행위라면 당시에 새로운 입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학생의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출되느냐 하는 경쟁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모든 학부모들이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나치게 지금 다른 것들을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했느냐.
아니면 있는 사실을 부풀려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썼느냐, 실제로 활동을 한 걸 가지고 확인서를 써준 것이냐, 활동하지도 않았는데 써준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고, 예. 실제 입시에 또 이것이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신정아 씨나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이런 경력들을 바탕으로 취직을 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런 취직을 한다는 것은 돈을 받는 일이니까 임금을 받는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일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력을 속이고 취업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임금을 받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소위 죄질이라는 면에서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당사자의 배우자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거듭 부인하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바른클럽 토론에서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허위를 얘기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흩뜨리게 되면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걸 가지고 검찰이 지금 여러 차례 기소를 했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 전에 한번 봤던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왜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 같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더니 본인의 일이 생기니까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 내지는 다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런 의문을 지금 거두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우겸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윤석열 후보 본인의 선거법 위반 측면도 네.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관훈클럽 토론 발언과 관련해서요? 그거는 이제 선거를 앞둔 후보가 국민한테 취해야 될 어떤 도리, 특히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본인이 한 그간의 행적 때문에 당신이 주장한 대로라면은 지금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왜 지금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그간의 검찰이 보여왔던 기준이나 태도에 의하면 기소되는 게 맞죠. 네, 법원의 판단은 변론으로 하고. 예. 그런데 본인은 지금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렇죠.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예.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느냐 이런 지적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게임산업협회 이사 재직 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가령 사문서 위조를 만약에 했다면, 네.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측면을 김우겸 의원이 거론을 한 것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게 아니고 확실히 게임산업협회 이사로 있었다. 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의 선거법 위반 측면을 거론한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간에 본인이 구사했던 논리에 의하면 딱 떨어지는 기속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게임산업협회에 제출된 게임산업협회에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이 지금 여러 번 얘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예.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데자뷰를 느끼시는 게 제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하는 것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하면서 당연히 이거는 기소되어야 하고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 비춰보자면 본인이 제시한 기준이 있었고 본인이 얘기한 논리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처벌을 받아라. 그런 얘기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겠죠. 예. 지금 조홍천 의원이 제기했던 65대 자산가인데 월 7만 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이게 직원들 월급 주려고 대표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해명을 하셨죠. 예. 글쎄 그것도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개인 회사처럼 특히 운영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 부풀리기나 이런 걸 통해서 죄송합니다. 예. 존조세나 조세를 줄이는 행위를 하는 게 일종의 탈세 행위가 일반화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일반 이제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체계 안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과 달리 작은 기업체에서 특히 본인이 이제 오너일 경우에는 그 본인의 봉급이나 또 본인과 관련해서 수반되는 여러 비용들을 본인이 책정하고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연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거 수사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면 소위 별건 수사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불법이다. 이게 근거가 있느냐. 왜 가족에게 봉급을 주느냐. 왜 봉급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수시로 변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탈세 혐의를 걸어서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로 삼거나 피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수사를 해본 김건희 씨의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직원들 봉급을 주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지금 상황과 맞지 않고, 그러니까 검사로서 수사한 경험이 있는 조홍천 의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K9297님, 영화 화차의 실사판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ILLL님은 아버지가 민정수석님입니다 보다는 나을 듯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민정수석 아들이 뭐 5개 기업인가요? 지원서 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그거 딱 한 줄만 썼더라고요. 모든 경력에. 네.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글쎄 어이없는 지원서를 냈던데. 예. 저도 이제 민정수석님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지만 그 아드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아드님이 여태 취직을 못하고 있어서 예. 스스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어쨌거나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그 지원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썼다라는 거는 명백히 아버지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었던 어떤 치기가 발동한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그거를 다 철회하고 실제로 취업도 되지 않았다고 하니 뭐 이게 아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가 깊이 사과하셔야 될 일인 것 같긴 한데, 예. 뭐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좀. 예. 방금 전에 이수정 그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그 네.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결혼 전의 일과 결혼 후의 일을 구분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후보를 돕기로 결심하신 바에 뭐 예. 가장 이렇게 뭐랄까 진영에 맞는 논리를 구사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배우자나 자식이나 그 후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검증을 피할 길이 없고요. 지금 아들의 부분에서 그 아버지가 사과해야 될 부분은 아버지의 직위를 가지고 취업하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된 직위를 가진 아버지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하신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지금 그냥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향후에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청와대 안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국가의 공식 행사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간에 살아오신 경력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뭐 결혼 전에는 도둑질을 했건 성범죄를 했건 뭐 어떤 그 사기 행위를 했건 대통령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 부인의 경우에도 예. 그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분의 일생과 그 일생을 통해서 드러난 도덕성이나 그 도덕성이 나라의 대표자로서 손색이 없는 것인지 이런 거를 지금 국민들께서 묻고 계시는데, 그런 형식적인 구분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일 같다. 예. 생각입니다. 그 페미니스트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신지혜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왜 합류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언론에서 민주당이 여태 해왔던 걸 보면서 쌓인 것 같다. 쌓였다? 예, 쌓였다. 정권 교체에 대한 생각이, 이거는 이제 코트에 이렇게 가로를 해놓은 것은 이제 언론의 해석이고요.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생각이 쌓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그 신지혜 씨의 선택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누구보다 열혈 페미니스트를 자임하셨던 분이고 또 대중들한테 많이 각인된 부분이 이준석 대표와의 토론에서 그 많이 이제 서로 대척점에 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각인이 됐고 본인 스스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입당을 만우절 농담으로 활용하실 만큼 그랬죠. 상당히 그 본인과 완벽하게 다른 입장을 취한 정당이라고 전제했던 곳에 지금 입당을 하시니까 그리고 그쪽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고 어제 이제 제가 만났던 정치권의 분들이 이번 대선은 이렇게 선을 넘어도 너무 멀리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그 걱정을 하시던데 예. 여하튼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새로운 논리나 그 신선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좋은 의미의 충격도 받으셨고 기대를 했던 분인데 지금 그런 논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뭐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고 놀란 게 사실이고요. 예. 또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그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했던 얘기, 그 당의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예. 현실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몇 번 쓰고 버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예.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또 그 당의 정서나 선거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신지혜 씨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를 넘어서 이게 검증이긴 한데 네거티브도 좀 뒤섞여 있고 그다음에 7417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나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무엇인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제발 좀 정책과 긍정적인 방향과 미래 쪽과 관련해서 좀 토론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라.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오르신 지적이죠, 교과서적으로. 그런데 예. 선거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역사였다는 걸 윤석열 후보 스스로 지금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건 맞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는 선거 때마다 이어지는 어떤 네거티브 내지는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 잡기 뭐 이런 면에 대한 피로감이야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예. 그보다 더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보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뻔한 사실을 자꾸 부인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으니까 예. 그것이 이제 보는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게 되는 거고 저런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또 저런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공당의 후보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예.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후보들은 그렇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본인에게 어느 면에서는 타당하고 어느 면에서는 타당성이 없고 어떤 부분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지 그 정리만 좀 잘 해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설 것 같고 피로감도 좀 덜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의 그 당대당 통합 작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 그 중간에 협상단끼리 몇 번의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열린민주당이 그간 표방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나 가치들이 합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열린민주당의 당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분들도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것이냐라는 점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예. 저희는 열린민주당 차원에서는 당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원분들의 요구, 당원분들의 생각, 또 당원분들이 고수하고자 하는 개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곧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남은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제 양쪽 다 당원들의 그 동의를 구하는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는 뭐 지금 12월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네. 막바지에 다다른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안으로는 하여튼 끝내고 싶은 게
저희도 생각입니다. 당분간에. 금년 안에.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